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언제나 나 자신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 관계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온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상호작용의 1차적인 목표는 통제권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현실을 왜곡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해서 당신을 더 유순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면, 내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하겠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토론이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에만 겨우 패턴을 수정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 속의 기만,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전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역사를 교묘하게 재편집하여 당신이 결국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의 통제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을 이용하는 가장 악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도박이나 약물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잔인하게만 군다면 당신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한없는 친절과 온기를 베푼다면 당신의 뇌는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 좋았던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성 강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따뜻함마저도 사실은 또 다른 조종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야말로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둘째, 당신을 끝없이 자기 방어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당신이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을 읽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진이 빠지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은 언제나 위안을 주는 거짓말보다 당신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골적으로 애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회적 상호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가족 관계든 어떤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나의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주고 그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게 만들 마법의 단어나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골대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착취하고 조종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화의 중심은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공격할 탄약만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한다면 그냥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마무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혀있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온전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 인정의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자아상을 조절해왔다면 이제는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당신 위에서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저항 행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봐 주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결국엔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믿음은 나르시시스트가 공정함의 가치를 알며 이성에 반응하고 애초에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이해심이 언젠가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끝없는 이해와 합리적인 태도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그리고 이용할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감정,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고 조종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계속해서 관계에 얽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얽매여 있는 한 그들은 권력을 유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력화시키고 싶다면 그 권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 거리두기를 마스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유혹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불과함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회색돌이라는 심리적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회색돌처럼 지루하고 감흥 없고 무관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든 좌절이든 슬픔이든 심지어 애정이든 당신의 모든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반응은 곧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거부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응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렛대를 잃고 지루함을 느끼며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미끼를 물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논쟁하고 맞서 싸우고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자기 수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 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의 눈에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의 초연함에 도달하면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대결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사과, 그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마침내 인정하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심리적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라 통제력의 유지입니다.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쫓거나 아니면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질서와 일관성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인정과 정의, 그리고 깔끔한 이야기의 결말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 결말은 환상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에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현실 왜곡이 더 이상 무관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들에게서 마무리를 덜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설명하고, 방어하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 자신의 부서짐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마침내 당신이 결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혼란, 자기 의심이 희미해집니다. 그들이 한 짓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멀어진 기억, 하나의 배운 교훈, 그리고 닫혀버린 책의 한 챕터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존엄은 그 누구도 아닌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언제나 나 자신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 관계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온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상호작용의 1차적인 목표는 통제권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현실을 왜곡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해서 당신을 더 유순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면, 내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하겠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토론이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에만 겨우 패턴을 수정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 속의 기만,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전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역사를 교묘하게 재편집하여 당신이 결국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의 통제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을 이용하는 가장 악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도박이나 약물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잔인하게만 군다면 당신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한없는 친절과 온기를 베푼다면 당신의 뇌는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 좋았던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성 강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따뜻함마저도 사실은 또 다른 조종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야말로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둘째, 당신을 끝없이 자기 방어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당신이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을 읽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진이 빠지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은 언제나 위안을 주는 거짓말보다 당신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골적으로 애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회적 상호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가족 관계든 어떤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나의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주고 그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게 만들 마법의 단어나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골대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착취하고 조종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화의 중심은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공격할 탄약만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한다면 그냥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마무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혀있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온전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 인정의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자아상을 조절해왔다면 이제는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당신 위에서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저항 행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봐 주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결국엔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믿음은 나르시시스트가 공정함의 가치를 알며 이성에 반응하고 애초에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이해심이 언젠가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끝없는 이해와 합리적인 태도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그리고 이용할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감정,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고 조종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계속해서 관계에 얽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얽매여 있는 한 그들은 권력을 유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력화시키고 싶다면 그 권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 거리두기를 마스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유혹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에 불과함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회색돌이라는 심리적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회색돌처럼 지루하고 감흥 없고 무관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든 좌절이든 슬픔이든 심지어 애정이든 당신의 모든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반응은 곧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거부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응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렛대를 잃고 지루함을 느끼며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미끼를 물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논쟁하고 맞서 싸우고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자기 수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 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의 눈에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의 초연함에 도달하면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대결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사과, 그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마침내 인정하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심리적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라 통제력의 유지입니다.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쫓거나 아니면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질서와 일관성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인정과 정의, 그리고 깔끔한 이야기의 결말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 결말은 환상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에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현실 왜곡이 더 이상 무관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들에게서 마무리를 덜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설명하고 방어하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 자신의 부서짐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마침내 당신이 결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혼란, 자기 의심이 희미해집니다. 그들이 한 짓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멀어진 기억, 하나의 배운 교훈, 그리고 닫혀버린 책의 한 챕터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존엄은 그 누구도 아닌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언제나 나 자신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 관계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온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상호작용의 1차적인 목표는 통제권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현실을 왜곡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해서 당신을 더 유순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면, 내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하겠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토론이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에만 겨우 패턴을 수정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 속의 기만,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전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역사를 교묘하게 재편집하여 당신이 결국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의 통제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을 이용하는 가장 악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도박이나 약물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잔인하게만 군다면 당신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한없는 친절과 온기를 베푼다면 당신의 뇌는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 좋았던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성 강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따뜻함마저도 사실은 또 다른 조종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야말로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둘째, 당신을 끝없이 자기 방어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당신이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을 읽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진이 빠지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은 언제나 위안을 주는 거짓말보다 당신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골적으로 애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회적 상호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가족 관계든 어떤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나의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주고 그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게 만들 마법의 단어나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골대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착취하고 조종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